예,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종합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는 가천대학교 이병훈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는데요. 우리나라 협상론 연구에 대해서 알려주신 교수님께서는 오랜 기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교생활하시다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무수석을 역임하신 게 현재는 가천대학교 행정과에서 수업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달국 교수님 사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곤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6분이 토론으로 나와 있는데 시간 배정을 보면 한 분은 한 7분씩 처음에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럼 한 5분 정도씩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 정책 변동과 정부 조직인데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보자면 정책 변동을 위한 조직 개편 같이 저는 이해했는데 논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연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6분께서 이 문제 진짜 하시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프로시딩이 나와 있는 순서대로 성균관대학의 박기환 교수님께서 먼저. 네. 저는 그 정책의 안정성, 일관성을 위해서 조직 쪽에서 좀 도모하고 고민하는 게 우리 헌법에 제약되어 있는 대통령의 임기를 뛰어넘어서 핵심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가져갈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개혁 같으면 지금 나오고 있는 아이디어는 그 위원장과 위원은 임기를 10년이나 15년 정도로 하자. 그런 국민의 공감대는 받쳐진다면 굳이 만들 거 없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직 개편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고 최소화하려면 개편할 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숙성된 안을 내놔야 되겠죠. 그런데 조직 개편 논의 자체를 오래 끌고 가는 것은 공직사회의 불안 같은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우리가 민주성의 관점에서 국회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투영해야 되지만 국회는 또 다양한 의견들이 용광로처럼 잘 녹여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논의를 해도 겉돌거나 지금처럼 정쟁의 분위기에서 오히려 감정이 더 넓어지는 그런 현실적인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는 치밀하고 폭넓은 의견들어서 많이 해놓되 행정자치부 조직실 같은 경우 사실 평소에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걸 많이 해놓되 실제 개편을 시도하는 과정은 좀 줄여서 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왜곡이나 오염을 조금 줄이는 방안도 사실은 임기 초가 현실적으로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고른다면 임기 중보다는 임기 초가 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은 최소화하되 여러 가지 그 동력이 있기 때문에 재정과 인력은 정부에서 좀 팽창하는 그런 속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다이어트는 조직 개편하고 좀 별개로 다이어트는 주기적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거다. 그래서 다이어트 군살빼기라 할까요? 그런 노력을 수시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박지환 교수님 간단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국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남궁근 교수님께서 박지환 교수님 너무 짧게 얘기해서 내가 좀 길어지면 좀 익히게 될 것 같은데
너무 길어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이제 참여정부, MB정부, 박근혜 정부는 얘기 안 했지만 이 새 정부가 출범 시점에서 상황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상황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뭐 정권이 교체냐 유지냐, 정권의 경우에 가능들이 있는데, MB정부, 박근혜 정부를 보면 사실은 정권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적으로 보면 이제 그룹들이 달라가지고 조금 이렇게 과연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정책이나 조직적으로 나타나고 보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얘기하고 있는 조직개편이 이제 주된 얘기가 됐는데, 저는 조직이라는 게 결국은 당선자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치 도구나 통치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도구나 수단이 이 자체가 목표는 아니기는 한데, 대표를 전혀 안 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시대가 자꾸 바뀌잖아요. 우리가 산업화 시대로 민주화 시대로 좀 왔는데, 왜냐하면 똑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개편의 필요성을 있기는 있는데, 최소한도 개편을 하되 당장 하는 게 낫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장관이 임명되고 그러면 일단 장관부터가 그 저항의 초청이 되는 거고, 장관이 이게 자기 부처도 못 지키면 너 그만큼 힘이 없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참여정부 때 기능 조정을 하는 거 보면 과 하나 주고받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행정력을 낭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라는 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박주문 박사가 제시한 6가지 원칙이 다 맞은데, 그 중에 하나 조직개편을 1년 후에 한다는 건 좀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조치에 임기 정권 출범해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박 전 장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저는 하나 생각나는 게 이제 우정사업본부를 민영하는 걸로 했는데 결국 시행을 못했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건 아마 시작할 때 있으면 했겠지만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좀 못했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편은 저희 최소 한도로 그치되 출범할 때는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수팀이 정주를 연결을 잘했었다는 얘기는 살짝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그만 총장을 경험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게 뭐 저는 모든 사람의 임기를 다 지켜줬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뭐 교육부장, 기획부장 안 지켰는데, 실제로 뭐 부채 장관에 해당되는 게 이제 확장일 텐데 한 3, 4개월 임기 남았는데 서로 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3, 4개월 남은 사람이 애들 곧 바뀔 텐데 뭐 열심히 할 수도 없고, 뭐 시키는 사람도 시킬 수도 없고 하니까 결국은 일단 뭐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바꿀 사람은 빨리 바꿔주는 게 낫다,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협업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결국 이제 부처 조정의 문제인데, 부처 간 조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전부 조직 개편만 다루었는데, 결국은 청와대와 부처의 관계, 총리와 부처의 관계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걸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조정의 수단이 있어야만 그걸 할 수 있는 건데, 수단이 없으면 아무리 협업하는 형편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처를 막 대부처를 만들어 버리면 사실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유혹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할 경우는 뭐 내부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연구원에 부탁하는 건 다음번에 그 수직적인 조정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좀 깊이 있게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토론을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경희대학교의 송하준 교수.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테이블이
제목이 우리 세미나의 제목이 정부 전환기 정책 변동과 역대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성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조직 개편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바뀔 때 정책은 어떤 형태로 넘어가고 일관성을 갖게 될 것인가 하는 것 등에 대한 고민까지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정책에 대한 얘기는 하기 어려운 것이 아까도 우리 박재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다음 FTA, 제1회기지 이런 식의 얘기를 이쪽에서 넘겨받았는데 또 거기에 장애가 생기고 하여간 그 문제는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일단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것을 새로운 정부가 넘겨받는 것은 정말로 어떤 면에 시간도 좀 있을 수가 있고 판단하기에 따라 다른 얘기예요. 그것보다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그야말로 닥쳐있는 문제는 이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가 줍니다. 이건 가시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정부 조직 개편을 뭐 소폭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크게 해야 된다 하는 식의 얘기에 대한 건 그야말로 주장하는 입장에 다를 수는 있지만은 현실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게 된다면 현실이 그렇다면 그 현실하에서 어떤 패턴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부터 한 1년 약간 남았는데 다음번 정부가 들어올 때까지 필요한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조직 개편이 되는 다양한 그림을 그려보는 작업을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낫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하고 그걸 이제 내년 여름쯤 되면 틀림없이 후보들이 드러나니까 후보들을 돕는 이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미디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분이 인수위에 들어가면은 따로 자료 각각 안 줘도 자기가 이미 시뮬레이션을 하고 학습했던 그런 패턴을 가지고 그게 새로 출발하는 정부의 필로소피와 맞는 형태로 짜는 것이 어떨까. 요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두 번째 세션에서 말씀하신 여러분들의 얘기, 우리 박정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가설인데 저걸 어떻게 검증이 안 된 걸 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이느냐라고 하는 얘기, 그 얘기 저는 정말 동감입니다. 근데 가설 무려 그대로 매년 5년 단위로 해가지고 가설을 실제로 해보고 해서 사회도 피로하게 있고 공무원도 5년 되면 피곤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디로부터 것입니다. 이걸 항상 고민하게 되는 이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금 당장에 보자면은 정부 조직이 다음번 정부가 될 때 손 봐줄 게 아무래도 변동이 있을 게 미래부, 산업부, 다음통위, 그리고 뭐 교육부 이런 것들 등에 한 무더기가 있고 또 다른 한 무더기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해서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에 들어가던 해경이란다든지 소방방역청 이런 기능 같은 등등은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 등등에 대한 논란이 이미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림을 다양한 형태로 그려가지고 요 세트 저 세트를 같이 맞춰보고 이건 말고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노동부하고 관계를 한다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그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집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학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협회 같은 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무슨 연구소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 전에 그림 그려보는 게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림 그려보는 작업을 하고 그 그림을 나중에 실제로 선택한 입장에 되어 있는 이들이 학습하게 하는 그런 정도로 준비를 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성환종 교수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우리 KI의 박진규 여러분들 피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피자, 이태리 피자. 피자의 크기와 맛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가격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토핑은 이제 맛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떤 피자 가게가 있는데 우리 피자 가게는 피자를 가장 맛있는 방법으로 잘라낸다 이렇게 선전하는 피자 가게가 있습니다.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시죠? 맛과 그 양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데 바로 정부 조직 개편이 저는 피자 자르는 데 관심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해진 역할을
어떻게 잘라 놓느냐, 15개로 자를 거냐, 17개로 자를 거냐 고민하는데 보통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우리 경제 여건에 비추어서 어떤 사이즈의 피자를 구워낼 것인지, 그 맛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바로 이것이 전환기의 정책 변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사회를 통합시키고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기능, 그리고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은 대폭 키우는 반면 경제 규제, 각종 지능 기능, 또 공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기능, SOC를 공급하는 기능, 이런 기능들은 대폭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개발 시대를 정리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큰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부 역할에 대한 고민 없이 정해진 정부의 역할은 피자 그대로 있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 자를 건지에만 관심을 두는 현재 정부 조직 기반 논의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지금까지 별로 우리가 관심 두지 않았던 정부 내부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도 좀 해봐야 된다. 3관에서 시작해서 장관으로 가는 단계 중에 가장 의미가 적은 단계가 국장과 실장의 보고 라인입니다. 저는 가급적 실은 없는 게 좋다. 예산실처럼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옛날에 기획예산처에서는 따라서 예산실에는 차관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계를 하나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과연 실단위가 별도로 기능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장 밑에 있는 부국장들이 있습니다. 그 심의관 내지는 기획관이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필요한 직제인지. 모든 국에는 또 총괄과가 있어요. 이 총괄과를 없애고 결국 총괄하는 건 국장의 역할 아닙니까? 국장에게 사무관, 서기관급 한둘 붙여주고 국장이 직접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은 어떨까? 이것은 실제 부산시청이 작년에 시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과주의가 과연 필요한가? 대과주의를 나가다 보니까 과장 밑에 팀장이라는 라인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의사결정 단계를 더 하나 만든 거죠. 집행 중심의 조직에서는 대과주의가 일리가 있지만 정책 중심 부처에서는 대과주의의 폐해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부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조직 내부 설계 원칙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좀 할 때가 됐다. 지금의 정부 내부 조직은 과거 60년대부터 해왔던 방식을 거의 변화 없이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조직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그리고 내부 조직 설계에 대한 좀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일 진지하게 말씀하신 분인데 오늘 피자 정부 조직 개편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인사제도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주 중요한 인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아닙니다만 우리하고 좀 그 시각과 활동을 달리 하시는 중앙일보의 강홍준 부장님.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사회부장으로 있는 강홍준입니다. 오늘 한국행정연구원 20주년 특수대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읽어봤는데 아직 뭐 얼마 있으면 꼭 대선이 다가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시기는 대선 이후에 민주주의가 구성되고 가동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보도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부처 간의 어떤 그런 부처가 반발한다든가 어떤 기사에 나오곤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그 기본적인 연구가 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이 대선을 치르기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연구가 된다면은 이게 상당히 나중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박 부장님, 연구부장님께서
연구하신 내용을 쭉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대학원 한 20년 전에 다녔을 때 한국 행정개혁론이라는 걸 강의 들었습니다. 거기 이제 역대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그 과제를 가지고 많이 배우는 그 수업을 진행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좀 안타까운 건 이게 지금 그 역대 정부의 어떤 조직 개편, 정부 조직 개편의 어떤 개방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 부처 예산을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설문 바탕으로 하는 생각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개편이 됐을 때 정부의 어떤 성과 분석 같은 부분이 좀 더 돼 있어야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과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측정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막연하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전문적인 보호가 안 되는 거거든요. 시간 되면 그냥 뭐 냄비 끓듯이 그냥 부가고 지나가고 다 잊혀지고 하는데 역대 정부의 어떤 조직 개편의 성과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거는 뭐 당사자들이라든가 퇴임하신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터뷰를 통해서 가능한 거고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뭐 이게 어땠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물론 아마 이게 PPT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아마 잘 부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전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5년 단임제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년 선거까지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전혀 없고 그렇다면 5년 단임제에서 집권 세력이 바뀔 때마다 국정 이념도 달라질 것이고 그 국정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 불가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식으로 양반 연구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좋죠. 어떠시야.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의 조직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우리 이제 프로에서 말씀하신 국장님으로 말씀하셨는데 정부 조직법의 개편을 할 때는 반드시 국회와 관여되기 때문에 국회와의 어떤 타협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거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건 다 전제 조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바탕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 세션에 보니까 김병준 교수님께서 쓰신 걸 제가 한번 듣던 거 보면은 청와대가 당시에 이 분권형 공적 운영 체제를 구상하면서 청와대 조직도 이게 너무 각 부처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각 부처가 책임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 청와대 비서실 체제를 바꿨고 그것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나타났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보면은 부처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그래서 다시 이제 청와대 비서실 체제도 바뀌게 됐다는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조직 개편을 어떻게 자를 것이냐, 어떻게 붙일 것이냐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하고 각 부처 간에 어떻게 기능이 연계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서로 간에 이걸 팀플레이를 할 것이냐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정 이념이라고 하는 거가 각 부처마다 할 수 있는 사안들 모아놓은 게 국정 이념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좀 저출산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젠다 설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각 부처 간의 어떤 그런 걸 겨우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아젠다가 될 것이고 그거는 결국엔 보면 그렇다고 저출산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지금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는 결국은 청와대와 각 부처가 어떻게 이걸 플레이를 할 것이고 기능을 연계시킬 것이냐 기능을 연계시켰을 때 뭐가 어려웠던 것이고 이게 뭐가 어떻게 하니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생한 어떤 그런 뭐 어떤 그런 자료를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줘야지 그 다음 사람이 이걸 보고 뭔가 이거 도움 받아서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게 뭐 사람만 바뀌고 이게 서로 연계가 안 되는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디 눈 씻고 봐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안타까운 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약하고 이 연구에서도 그렇고 모두 뭐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얇은 거죠. 이 깊이가 너무 얇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는. 그런 실제적인 사례들이 많이 연구가 돼가지고 그것이 차기 정부에서 누가 이 조직, 어차피 정부 조직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거 누가 할 것이냐.
제가 보는 이거는 행정연구원, 행정연구원에서 하면 딱 맞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성과가 이런 부분이 있어. 어떤 게 문제였어?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대학에서 하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 제가 오늘 제가 학교에서 얘기 들으면서 조금 했다던 뭐냐면 행정개혁론을 옛날에 배웠을 때도 개편 얘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조직 개편의 문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운영 시스템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가장 독특한 게 인사혁신처하고 행정부를 분리를 해놨습니다. 사실. 그 조직 인사혁신처는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못 대도록 돼 있고 행정부는 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못합니다. 근데 둘이가 그렇게 분리시켜 가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정말 일 잘하는 공무원 조직을 원하는 거지 뭐 어디 듣고 관심 없는 거거든요. 일 잘하는 생산성 높은 공무원 조직 뭐 해도 정말 이게 뭔가 잘 대응하는 뭐 이런 정치 시스템 이런 게 뭐냐가 궁금한 거지 뭐 어디가 관심 없는 겁니다. 지금 정부 들어서 새로운 이제 일부의 국민 안전 같은 거, 가습기 설비도 마찬가지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부 대처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무능하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고, 그걸 보면서 이게 과연 이 정부가 이게 제대로 하는 정부라고 평가를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성과평가에서 어떻게 보면 생산성의 문제, 공공조직의 생산성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이고, 이걸 높이려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개편을 해줘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럼 또 새로운 어떤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 많은 생각이 들었 이건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이렇게 이걸 좀 쌓아가고 이게 이 연구이랑 이런 사회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차기 정부에서 좀 해낼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홍준 부장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지적하신 것은 이제 평가가 정확하게 안 되면서 이야기를 계속 진전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청와대와 이 정부 내각과의 관계를 다시 봐야 되지 않느냐. 세 번째는 시스템 오퍼레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문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을 쭉 준비를 해주신 논문 역대 이 정부 조직 개혁을 쭉 준비를 하시고 승자를 해주신 우리 연구원의 박준훈 부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저는 좀 이렇게 저도 뭐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를 못했던 부분인데 과제를 하면서 이제 생각이 이제 느끼고 또 이런 논의하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부분인데 우리는 조직 개편의 어떤 유혹에 아주 빠져 있는 게 아닌가. 뭐 행정학계도 그렇고 정권도 그렇고 조직 개편을 하면은 지금 뉘앙스에는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가운데서도 우리가 현 정부가 이런 어려움 당면할 때 이 조직상의 문제인 것 같고 또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이 맨 앞에 와야 될 것 같고 그 조직 개편에 대한 조직 개편을 하면 뭔가 잘 확 바뀔 것 같고 그 어떻게 보면 환상에서 너무나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관행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환상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조직 개편을 해야만 새로운 정권의 뭔가 모습이 보이고,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새로운 정부 들어서 국정관리 철학이 바뀌는데 당연히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지. 저는 사실은 국정 철학 바뀌는 거하고 조직이 왜 개편돼야 되는지도 사실 설득이 잘 안 됩니다. 무언가를 했고 이제는 보여졌다. 앞으로 바꿔질 것이다.
이런 전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 그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뭐 공문을 빌어서 그렇지만은 얘기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처 간에 이 통합이 된다 이러면은 그 인사 배치나 전혀 다른 기능이 있거든요. 인사 배치나 새롭게 배치되는 그 자리에 대한 이해와 어떤 나름대로의 이 수준에 서는 게 얘기가 뭐 짧으면 1년이라고 그러지만 일반적으로는 2, 3년은 쳐야 된다.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2, 3년은 새로운 이 자리로 갔을 때 그 이해하고 또 기관 내에 부처가 통합됐으니까 인사관리가 하나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어디 가고 누가 과장 올라가고 이게 어느 정도 틀이 잡혀지는데 2,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얼마만큼 그게 어려움과 혼란과 갈등이 수반된다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또 고친다고 이게 생각하지 기대한 효과가 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조금 좀 이전에 비해서는 좀 전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게 하나 제 생각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임기 초에 하면은 오래 끌고 뭐 이러면 이제 공직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부분. 제가 생각하기도 불안을 느끼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지금까지는 조직 개편을 대부분 감축 관리, 축소를 위해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축소를 위해서. 기관이 통합이 되고 장관 자리 몇 자리 줄어들고 공무원 정원이 몇 명 줄어들고, 근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데이터상으로 그 공직 규모는 결국에는 정권별로 보면 다 회복을 합니다. 실제로 거의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실패죠 사실은. 분명히 감축하기 위해서 개편을 했는데. 그리고 그 개편이라는 것도 폐지됐다가 살아났다 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없는 거죠. 없이도 지내고 있게 지내거든요. 효과가 있었으면 한 가지로 유지가 됐어야 돼요. 지속이 됐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감축 관리가 이 조직 개편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공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직 개편이 굉장히 크게 와닿고 반발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일본이 됐건 미국이 됐건 뭐 이 유럽 쪽에서 개편되는 내용을 보면은 거의 그냥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 기능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하고 이렇게 같이 붙여서 하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그게 통째로 옮겨지는 걸 꾸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90년대 이미 뭐 우리도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 총정원, 일본 같은 경우는 총정원 관리제다고 해서 조직 개편과는 무관하게 한 50년대, 60년대 이후 전체 정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그대로 법으로 그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늘어나요. 완전 별개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 안 이루어지는 거나 뭐 행정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공무원이 계속 조직 개편 없으면 확대되는 게 아니라 전혀 별개로 관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참여정부에서인가 총정원제로 도입은 했는데 완전히 형식으로만 되버리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직제상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면을 볼 때 만약에 감축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장관 자리가 아니라 실제 공무원 숫자 줄인다면 그건 별개 차원에서 충분히 접근될 수 있는 거고, 진짜 기능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축소되는 것도 있을 테고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조직 개편이라는 건 꼭 그거하고 연결을 시킬 필요가 없이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거다 보니까 뭐 조직 개편 안 한다고 감축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도 개편이 있어야 돼 하는 식이 아니라, 개편은 개편 나름대로 별도로 이렇게 그 분석이 되고 또 필요성이 논의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지 않나. 무조건 작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준영 박사님 말씀은 역대 정조직 개편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약간 회의론적인 그런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모두 마음에 와닿
시간 지금 한 15분 뭐 사실 전체적으로 지났는데 여러분 중에서 짧게 전체를 배법하면서 한 말씀 하실 분 있으시면 소속을 밝히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오른쪽 선생님. 예, KC제너럴 김영주입니다. 예, 좀 늦게 왔습니다만, 그 UN 미래 보고서에 보면은 참 그 세상이 손바닥 안에 들어오고 앞으로 그 나라 간의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행정 조직 개편도 그 프랑스 예를 보면은 프랑스가 아주 그 장관의 그 명칭 보면 아주 그 구체적으로 그 장관의 명칭을 정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이 IT가 지금 상당히 지금 발전 단계에 있는데 IT 장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무역 장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한다면은 좀 더 그 분야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거는 계기가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총리제가 있습니다만 부총리제도 좀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면은 좀 부진한 그런 부서에 부총리제를 둬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정부에서 배려하는 방향으로 그런 측면에서 좀 연구하고 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 한 분 또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플로어에 계신 6분이 다 레스판스를 할 수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짧게. 시간 동안 제가 경험을 짧게 이야기하면은 정부 부처 간에 이제 서로 찾고 보니까 사람도 이제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번 부처의 자기가 같은 일을 하고 개편을 해가지고 기능이 바뀌어졌는데 새로운 기능을 수행한다고 상당한 돈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정보통신 분야를 진흥해나가고 온 사람이 행정안전부로 가지고 정보통신 기구를 구입해가 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을 한 번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걸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과장이나 팀장 단위로 가면은 정부를 많이 손을 대놓으면 자기 정확한 일을 안 하고 화이셔를 생각하고 그래서 손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홍준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하고 이 부처 간의 관계는 새롭게 연구가 돼가지고 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갖다 내가지고 그 일을 완성을 하려고 해요. 부처에 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서로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일을 해나가려고 하지 않고 거의 거기서 완성을 끝고 나서 완성을 하려니까 상당한 인력과 에너지가 집중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정도고 아니 사회에 우리 이강훈 교수님께서 저를 지적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이 비겁한 얘기긴 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부 조직 개편이라든지 정권이 넘어가는 이 과정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참여를 합니다. 첫째로 정치 집단이 하지요. 이해관계가 있는 일을 합니다. 학자 집단이 참여합니다. 어떤 종류의 학자 집단이 참여해야 될까요? 교수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현실을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제가 그동안 쭉 20여 년 지켜본 바에 하면 그래도 저 정도 가면은 덜 더듬거렸다라고 하는 집단인데 그 집단이 행정학자 집단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경영학자 집단. 경제학 하는 일을 가면 정말 세상 모르고 이상한 일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니 경제학이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고 아주 뛰어난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빠져있는 이들을 보면 야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나.
예, 자기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미분적분해서 세상이 되는 게 아닌데 미분적분하던 그 논리로 경제학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조직을 달아보고 조직의 논리를 알고 그 안에 사람을 공부를 하는 것이 행정학이거든요. 더군다나 공공조직에 대한 거. 그래서 이건 정말 제 욕을 해도 좋지만은 낮은 인수인데 행정학자들이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언제 누가 아까 우리 박재영 교수님 같이 이런 위치에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들은 준비가 돼 있는 거고 그런 이들을 쓰게 그렇게 상황이 돼야 된다. 여러분. 다른 지검에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잠깐 출발해서. 예, 통솔범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부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그런 분들은 사실 통솔의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제가 94년 5년에 청와대 근무할 때 보좌관으로 근무할 때 탁자 위에 올라오던 수석 비서관한테 올라오던 걸 아침에 뜯어가지고 일변한 뒤에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보면 주로 대외 동향으로는 한 6, 7나라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그런 정도였는데 제가 수석이 돼가지고 거의 한 15, 16년 지나서 된 거죠. 돼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30km 가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G20 국가의 주요 동향, 터키 이런 브라질 이런 다 올라오니까 미국 국무장관은 어떨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아마 아침에 테이블에 한 7, 80개 올라오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통솔의 몸이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결국 임파워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파워먼트가 중요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 여러 문화적 요인 등등으로 해서 아직까지 그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만기칠람을 리더십이 만기칠람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의식도 많이 깔려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직 개편을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조직 개편을 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운영 시스템이나 뭐 개서제, 내부에서의 개서제나 뭐 인사제도 등등이 다 관련이 되는데 그걸 다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조직 개편에 대한 성찰이라고 하는 것도 좀 우리가 너무 포커싱을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더 역대 정부 개혁, 정부 개혁에 대한 성찰이랄까 그런 정도로 타이틀을 좀 더 포괄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리고 우리 강현준 부장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없으세요? 그럼 마치게 됐습니까? 네, 국가불능수를 위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이나 한국 행정연구원 25주년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이번 세션에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